윤석열에게 배우는 인간관계 제1법칙. 이 동영상은 2024년 1월 18일 토요일에 촬영하는 동영상입니다. 일단 이 얘기부터 할게요. 사이비 종교가 있다고 쳐요. 구체적으로 JMS라고 한번 해보죠. 사이비 종교가 있어요.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죠. 윗대가리에 사이비 종교 교주가 있고 밑에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신도들이 있죠. 그러면 이 윗대가리에 있는 사이비 종교 교주 정명석을 비롯해서 그 밑에 있는 그 정명석의 최측근들, 이 사람들은 정명석이 잘못됐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압니다. 당연히 알아요. 하지만 정명석을 뭐 재림예수 신처럼 모시고 그 옆에 있는 것이 자기네들이 이득이 되는 행동이니까 거기서 그렇게 머물고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정명석이 진짜 재림예수고 신이라고 믿겠죠.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위에 있는 그 윗대가리 수뇌부들은 아니라는 거 알아요. 거짓말이라는 거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만 거기에 남아있으면 어떤 이득, 경제적인 이득이든 명예든 무언가를 얻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어느 정도 도덕성이 있는 사람, 양심이 있는 사람, 혹은 야 이거는 불법이야, 불법 행위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나름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고 나름 이 자기의 조직을 정화하려고 노력을 해봤을 거예요. 근데 그게 실패하겠죠. 실패해서 스스로 이 조직을 나오든지 아니면 쫓겨나든지, 심한 경우에는 살해당할 수도 있겠죠. 심한 경우에는. 그래서 결국은 이 윗대가리 조직들은 점점점 스스로 자정작용을 잃게 돼요. 그러면서 윗대가리들은 본인들은 스스로 잘못됐다는 걸 알아. 정명석이 신이 아니라고 그냥 평범한 인간이라는 걸 알아요. 알지만 밑에 사람들한테 계속 사상교육, 세뇌교육을 시키는 거죠. 정명석이 신이야. 재림 예수야. 그리고서나 밑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재산을 갈취하죠. 그리고 그 갈취한 게 위로 가니까 윗사람들은 좋아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걸 일단 먼저 생각해 보시고, 자, 이제 윤석열 이야기를 해보죠. 작년 2024년 12월 3일에 계엄 선포를 하고 12월 7일에 1차 탄핵 투표를 했어요. 12월 7일 토요일에. 그리고 12월 14일 토요일에 2차 탄핵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12월 7일과 12월 14일 사이의 이야기예요. 이 뉴스인데 그냥 잠깐 지나가는 뉴스예요. 이게 막 아주 크게 부각된 뉴스는 아니에요. 근데 이 잠깐 지나가는 뉴스를 한번 보자고요. 이 뉴스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자, 이양수 의원은 국민의힘 사무총장이고 그 계엄 선포된 이후로 전국 안정화 태스크포스 위원장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면 국민의힘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제가 그 사람 한 말을 그대로 한 글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다면 당장 탄핵이 이루어지거나 하야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 2차 투표하기 전날에 국민의힘 김상우 의원은 탄핵을 찬성하면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어요. 그때 윤상현 의원과 만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했는데 그때 그 대화 속에서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도 역시 제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옮겨 적은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상현 의원이 김상우 의원에게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거 모르나? 알아. 그래, 비상계엄? 나도 상상을 초월해. 옹호하는 게 아니야. 정당화될 수 없어. 그리고 둘이 막 이런저런 대화를 해요. 그러다가 나는 민주당한테 정권을 뺏기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윤석열이 잘못됐다고 생각할까요? 잘했다고 생각할까요? 그들은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에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본인 스스로 알고 있어요. 윤석열이 잘못됐다는 걸. 근데 왜 윤석열을 붙잡고 있을까요? 윤석열이 탄핵되면 안 된다고
지금은 이제 윤석열이 체포된 상황이지만, 구속됐나? 구속됐나 안 됐나 모르겠어요. 윤석열이 체포된 상황이지만, 왜 아직도 지금 윤석열을 붙잡고 있을까요? 왜 윤석열의 행동이 정당해서? 윤석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아니에요. 이 국회의원들도 다 알아. 윤석열이 잘못했다는 거. 하지만 윤석열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그게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윤석열을 붙잡고 있는 게 가치가 없다고 느껴졌다면 당장 탄핵시켰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윤석열을 붙잡고 있는 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상상을 해보죠. 정광훈은 윤석열이 잘못했다는 걸 모를까요? 저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알아요. 하지만 사람들 모아놓고 막 선동하잖아. 아까 딱 설명하는 그 피라미드 이야기예요. 정광훈이 맨 윗대가리에 있어. 윗대가리에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옳다고 믿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옳다고 믿겠지. 진짜로 믿겠지. 근데 저는 정광훈 본인은 옳다고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행동하는 게 본인에게 이득이 되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이 막 뭐 휘발유 터트려야 합니다. 뭐 몸으로 막아야 합니다. 윤석열 잡는 거 저지해야 합니다.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저는 그 보수 유튜버들이 본인이 옳다고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돈이 되니까. 보수 극우 유튜버들이 1시간 유튜브 촬영하면 뭐 몇천만 원 번다며요. 1시간 촬영하면 3천만 원 정도는 우습게 번다며. 그게 돈이 되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보수 극우 유튜버들이 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게 옳다고 믿어. 그리고 아유 수고하시네. 그쪽에 돈 줘.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목적은 윤석열이 옳다 그르다 이런 걸 촬영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동영상의 제목은 인간관계 제1법칙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요. 물론 간혹 예외도 있어요. 원래 원래 인간이 다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예외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조차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이거랑 인간관계랑 무슨 얘기가 있냐? 자, 이게 지금 전부예요. 뭐냐면 주위 사람이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나랑 옆에 있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사이비 종교 교주여도 내가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어도 내가 사람 무시하고 지 말만 하는 사람이어도 사람들이 내 옆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나를 지켜줘요. 지금 제가 사이비 종교나 이 윤석열을 통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대한항공 그 땅콩 회항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막 싸가지 없게 행동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그 사람 옆에서 그 사람 옆에 있고 그 사람 밑에서 일하는 이유가 뭐야? 저 사람이 좀 싸가지가 없지만 내가 지금 막 몸에서 천불 나지만 저 사람 비유 맞춰주면 나에게 이득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 제 두 번째 동영상의 주제가 노력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날 때 이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당연히 일정 노력은 필요합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해요. 하지만 이 사람이 봤을 때 내가 이익을 주는 사람이라고 느낀다면 내가 이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고 싸가지 없게 대해도 이 사람은 저에게 잘 보이려고 오히려 이 사람이 나에게 노력을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내가 이 사람에게 붙어서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 사람은 나를 떠날 겁니다. 지금은 윤석열을 붙잡고 있는 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윤석열을 붙잡고 있는데, 어느 시점, 뭐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때가 시점인지, 아니면 뭐 진짜 형사재판 받아서 내란죄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가 시점일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이 딱 되고 사람들이, 국민의힘 의원이든지 정광훈이든지 아니면 그 구구 유튜버든지 그런 사람들이 내가 더 이상 윤석열 붙잡아도 이득이 되지 않겠네?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바로 행동을 바꿀 겁니다. 그리고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을 붙잡고 이득을 취할 겁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는 여러분, 인간관계를 위해서 노력하지 마세요. 인간관계를 위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직장 생활에서 인간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 마세요. 가정 안에서도 부부 사이에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 마세요.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 마세요. 그게 다 쓸데없는 헛짓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이야 라는 것만 보여주면, 증명해주면 그 사람들은 내 옆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매우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해봅시다. 제 아내가 바람 피웠어요. 그럼 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내 아내가 바람 피웠어. 그럼 제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당장 이혼해! 그러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근데 내 아내가 재산이 1,000억 원이야. 나는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럼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 그럼 참고 살아.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내 아내가 바람 피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또 누군가 도덕적으로 태클 걸 수 있는데, 지금 이 동영상의 주제는 도덕적으로 올바르다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올바르다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의 구조가 이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바람 폈어. 그 바람 핀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야. 나에게 손해가 보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혼을 하겠죠. 근데 내 아내가 바람 폈지만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 핀 거에 비해서 바람 핀 것에 대한 그 나에게 불이익보다 훨씬 아주 막대한 이득을 나한테 준다면, 그러면 이혼할까요? 안 한다고요. 그냥 부부관계 유지하고 살아요. 제가 지금 굉장히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보통 기본적인 인간관계 구조가 그렇습니다. 예전 동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정말 잔인하게도 깐난하게도 알아요. 말 못하는 깐난하게도 내가 이 사람 옆에 있는 게 이득인지 저 사람 옆에 있는 게 이득인지를 알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 옆에 있어요. 말 못하는 깐난하게도. 집에 기르는 개도, 집에 기르는 강아지도 내가 이 사람 옆에 있는 게 이득인지 저 사람 옆에 있는 게 이득인지를 판단해서 그 사람 옆에 있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옆에 사람들을 두고 싶어. 내 옆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 그러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는 나랑 내 옆에 있는 것이 너에게 이득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성격이 더러워도, 내가 아무리 상대방을 함부로 해도 내 옆에 남아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막 함부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은 필요해요. 그 기본적인 노력이라는 말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본적인 예절은 지켜주고,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필요해요. 근데 그 이상 내 능력에 붙이는 그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런 행동을 해야 하는 순간도 있긴 있어요. 원래 인간관계가 복잡하니까 그런 행동을 해야 하는 순간도 있고 그런 행동을 해야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구조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입니다. 그게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구조이고 우리는 윤석열을 통해서 이 인간관계에 돌아가는 구조를 아주 명확하게 배우고 있어요. 지금까지 발길이었습니다. 마칠게요.